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의 날씨가 눈에 띄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해운 관련주는 맑은 하늘을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주에는 맑지만 또 구름은 다소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해운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앞으로 개선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해운주의 주가 역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자 이번에는 석탄과 곡물, 운반선 운임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고 있는데 실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방어주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주가에는 탄력을 더욱더 더해줬습니다. 이번에 건화물선 운임을 뜻하고 있는 BDI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개월 만에 2020년 수준을 회복했고 이달 초에 대비해서는 약 35%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부진했던 BDI가 반등하면서 해운주도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뜸했던 공매도 세력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급등락을 반복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공매도한 거래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반면에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가 증대되고 신차 사이클 그리고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외국인은 에코프로를 200억 원어치 담아내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는 오늘 4거래일 만에 9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이달의 스타킹이셨던 하창환 본부장님과 또 김건진 부장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줄 두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스타트의 김건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건진 부장님, 와 대단하신데요.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1위로 치고 오른 드림 CIS가 네. 좀 수익률 54%가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죠? 예. 뭐 운이 좋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겸손하시네. 뭐 사실 오늘도 리포트가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갈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금 오늘 좀 아쉽긴 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목소리 톤은 겸손하지 않아요. 조금 더 올라갈라나? 알라나?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 계속해서 CRO에 대한 이런 임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수탁을 받아주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한답니다. AI를 통해서 실제 이 임상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냐 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냐 이러한 것도 해주기 때문에 실제 회사들에서 야 우리 이거 성공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거를 계속해서 이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즉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킬 것 같고 또 다음 주는 추석이 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길게 보진 못하거든요. 1위가 거의 뭐 굳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매번 그러셨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주에 엎치락 덮치락을 맞아요. 정말 많이 하는 이 스타킹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다. 그렇죠. 몰라요. 평소에는 제가 맨날 되게 따라 붙는 입장이었으니까 따라 붙어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불안하죠. 네, 뭐 철벽을 다다다 치고 싶은데 자꾸 하창환 본부장님이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만 설레발 쳐라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또 그뿐만이 아니라 4위에 또 VT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20% 가까이 되는데 이 종목 사실 그 요즘 화장품 관련주는 약간은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얘들도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리드샷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현재 누가 들어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해외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 VT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 일본 쪽에서 매출이 워낙 높게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해외 쪽으로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우리 2019년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출국이나 입국자 수를 보면 이제 거의 50%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게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VT라는 종목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뭐 주식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지점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하청환 본부장님께서 지난달에 스타킹을 또 차지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좀 순위를 보니까 지금 12위에 올라왔어요. 12, 13위 올라있네요. 네, 지금 대한자애당이 지금 12위인데 아까 전에 사실 뭐 오프 더 레코드로 방송 전에 저희가 지금 순위가 좀 좋지 않다라고 했더니 다시는 먹는 주식을 가져오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좀 기억이 있거든요. 하청환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2위예요. 지난달 스타킹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제당이 좀 잘 올라가다가 이제 고가 부분에서 딱 이제 또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긴 갈 거거든요. 보면 이제 설탕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고 지금 탕후루 인기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탕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좀 저조한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갖고 온 걸로 죄송할 건 또 아니고 어떠한 또 역전의 맛을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또 그 맛을 알아봤어요? 네, 또 비슷한 그런 레파토리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또 강력한 거 들고 왔으니까 오늘 거를 한번 기대를 또 해봐주시죠. 오늘 종목이 거의 뭐 대부분의 패턴이 이래요. 순위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오늘 종목을 봐주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오늘 종목 어떻게 좀 가지고 오셨는지 아직 한 일주일 이상 남아 있거든요. 물론 추석이 다음 주에 껴있긴 하지만 이번 주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 거의 마지막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도 그래서 역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지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큐! 네, 오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진양산업을 가져와 주셨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엑스게이트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엑스게이트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 오늘 또 저희가 생방송에 묘미가 일어났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종목이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가 조금 전에 들려왔는데요. 김건진 부장님이 준비해주신 종목은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CMO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김건진 부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진양 산업을 보고 있었었는데 또 저희가 드린 내용은 진양 제약을 드렸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바꿔져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추천드리는 건 진양 산업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진양 산업 얘기를 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진양 산업인 거죠. 네. 실제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가장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진양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이게 오세훈 관련주 쪽으로 좀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딩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랫단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들 지금 딱 정고점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7,1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뚫고 이 라인이 뚫어졌습니다. 오늘 뚫어졌고 새로운 이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차트들도 그 수급량, 거래량도 지금 현재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희망이 더욱더 샘솟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급등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특별한 이유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이런 이슈가 없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진양산업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회사. 실제 하는 것들은 이런 구리나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 가고요. 실제 이 자회사단의 아랫단에 워낙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홀딩스 지주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하창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OX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올라오네요. 네. 왜 옵니까? 일단은 뭐 이 회사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을 하고요. 뭐 네. 자동차 내장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했을 땐 최근에 이제 정치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정치 좀 테마주예요. 급등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저도 오래전 기억을 스물스물 끄적거려 보니까 이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걸 또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수침을 다 열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전에 또 부각이 됐었던 그런 이슈나 테마적인 부분에서도 주가의 급등력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의 시세도 참 잘 분출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권에서 정말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매집을 했었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터졌지만 주가가 오히려 안 움직이고 횡보를 하거나 좀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가 터지면 잘하면 이 종목이 1등 종목을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정치 테마주를 건드렸던 적이 있나요? 아니 저희는 이쪽에서 아니요, 여기는 없었고 제가 예전에 4년, 개인적으로. 5년 전에 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좀 위험하긴 하네요. 네, 제가 잘 봤을 모르니까 때는 그죠? 저도 잘 몰라서 어쨌든 좀 위험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 저는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좀 일절 손은 안 돼. 여태까지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약간 좀 대선 후보, 그다음 뭐 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슈가 되면서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네, 주시죠. 이 회사 그리고 뭐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입니다. 뭐 적자나 이런 나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네요. 뭐 계속해서 뭐 연 단위로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은 나옵니다. 뭐 50억, 60억씩은 계속해서 꾸준히 버는 회사다라고 얘기해드리겠고 앞에서 우리 하창훈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이슈 그리고 이슈가 붙으면 주가의 흐름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 한 6,800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결정 내리셨죠? 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매수! 안 사요. 내가 살 거예요. 이거 안 사요. 예. 왜 안 사? 왜? 저는 이쪽은 안 건드려요. 이쪽은 잘 안 건드려? 이쪽은 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야, 그렇군요. 이거. 예. 이렇게 딱 이것도 괜찮으면 딱 확 올라서 딱 느낌 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특히 이재용 씨 저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좀 올릴 지켜보도록 겁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기상 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가 이번에는 양자보안 솔루션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엑스게이트는 그동안 SKT와 양자기술 전문기업과 합작해서 자체 VPN 제품으로 그동안 매출을 끌어올렸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양자보안과 홈 네트워크 보안 등 솔루션 시장 보완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는데 특히나 최근 4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이 25.9%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매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수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엑스게이트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하창환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 본부장이 뭐지 기대해보라고 했던 종목 엑스게이트입니다. 일단 종목 이름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뭔가 엑스게이트. 뭔가 영화 이름 같기도 하고. X 하면 그 테슬라 그 사람 누구죠? 일론 머스크? 예. 맞죠?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 예. 그다음에 뭐 트위터도 이제 X로 바뀌었죠. 뭐 하고.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게이트하면서 막 정치 관련된 영화, 맞아요. 막 이런 것도 뭐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앞에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양자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이슈가 뭐 앞에서도 이제 순위 3위에 있었던 솔리드가 있었던 뭐 5G, 6G 이런 쪽도 있지만 이제 또 슈퍼컴퓨터와 엮이면서 양자 컴퓨터, 양자 물리 이쪽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단연 독보적인 이 순위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세적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이제 엑스게이트가 이제 보안 솔루션 쪽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또 열었거든요. 간담회 열었어요. 네, 이제 양자암호 기반 VPN 그리고 홈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르마에서 이제 국내 양자 컴퓨터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기사가 이제 전거래에 나왔고요. 또 이제 특허청에서도 이런 이제 이 양자라든지 이런 기술력 있는 부분에 대한 특허 기술 개발에 대한 흐름들을 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또 이제 전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이제 뭐 암호 통신화와 방화벽을 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매출 비중이 40% 이상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 게 양자 컴퓨터가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선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장에서의 좀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기존에 이를 주력하고 있었던 이런 산업 자체도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이 상당히 좀 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T와 이제 양자암호 VPN 관련된 방어벽에 대한 이슈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기업들과의 이런 시너지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 저번 달에 역전을 했었던 종목이 유통주식수가 20%대에 있었던 품절주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대주주가 70%가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슈가 나왔을 때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급등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반대로 CEO가 너무 급등했을 때 주식을 팔아넘겼어요. 그 이전 고점이랑은 아직 거래가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대주주가 7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에서의 이런 물량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죠. 그렇죠. 회사에 대한 대주주가 그렇죠. 회사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있다면 절대 주식을 팔아넘기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주주의 이런 주요 주주의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것을 이제 사실상 고점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가 더 좋아지면 지금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매매하실 때 좀 활용해 보시면 꿀팁이다. 어쨌든 지금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70% 이상이고 유통 주수가 많지 않은데 오늘 또 대량 거래를 통반한 주가의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세라면 충분히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엑스게이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양자 컴퓨터 보안이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안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양자 컴퓨터를 보안을 양자 컴퓨터를 보안하려면 더 얼마나 더 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요즘 갑자기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좀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김건지 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갈 것 같은지 아니다 이거 X다 안 갈 거다. 양자 컴퓨터도 오 X 나오네. OX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수요일은 사이가 좋아요. 순위들이 좋았기 때문에 수요일은 거의 5를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승자에도 여유인 것 같기도 하고. 왜 5를 들으셨습니까? 실제 최근에 보안 산업에 대한 이런 이슈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보안 산업이 점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당연스럽게 이 보안 산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하자가 부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쪽을 계속해서 밀어주는 식입니다. 결국은 디지털화가 되면 우리의 기술이나 이런 모든 정보를 어떻게 보면 보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해서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쪽에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미래의 차세대 기술이 결국은 다시 양자 암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보안 산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이 보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폰도 있잖아요. 양자폰이 있어요? SK에서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양자폰이? 그런 산업도 아직까지 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제가 폰까지는 좀 정확하게는 폰까지 모르시겠고. 잘 모르겠고요. 일단 컴퓨터 쪽으로는 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영적 여기 중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사업 진출 계획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게 또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하면 뭐 또 엄청나게 또. 그럼 기사가 나면 그때 반영이 좀 되겠네요. 네, 물론 이번 달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잠깐만, 이번 달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이미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치,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또 뭐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성 확대되는 기업들이 또 한 번씩 시장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충분히 연결고리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컴은 우리 또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 뭐 한 거 냈잖아요, 그죠? 양자 컴퓨터 안 냈나요?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어줍잖게 알아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있지? 주식 공부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낀 sek터 중에 한 종목이 바이오예요. 전 바이오 쪽은 아직도 사실 공부하면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저는 양자 컴퓨터 쪽이거든요. 이 IT. 네, 그래서 이쪽 투자는 웬만하면 저는 좀 멈춰 있긴 해요. 잘 모르는 분야니까. 잘 모르니까.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있긴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또 바이오랑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에서 계산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연산이 빠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앤트맨에서 또 양자 영역, 양자 역학 뭐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사실 어려운 분야긴 해요. 이런 부분에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하창범 부장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파야 되는군요, 무조건. 네, 진짜 열심히 파야 되고요. 슈퍼컴퓨터 도조. 도조 맞아, 도조. 어쨌든 요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은 뭐 단연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또 가져보시면 그렇죠. 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거. 양자 컴퓨터는 한 대 사고 싶어요. 얼마죠? 삼성이나 뭐 LG 오늘 감기 걸리셨어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사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네, 목표가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가 부분을 어떻게 갱신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7,500원을 설정을 했지만 7,500원? 충분히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로는 9,000원까지 좀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하겠고요. 9,000원을 가야 제가 1등을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넘어야 돼요. 9,000을 넘어야 돼요. 2차로 가야 되는 9,000원. 네,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 물량들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에 이제 뚫어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이후 올라갈 수 있지만 저에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550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로 설정한 이유가 최근에 강하게 조정이 나오다가 해당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반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서 가격 대응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7,500원에 말씀하셨지만 9,000원이 넘으면 역전입니다. 김건부지 부장님은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연봉으로 쳐봤는데 7,590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엔 겸손한 모습은 사실 많이 없어진 모습이에요. 아니, 치워버렸네요. 네, 옅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결정되셨죠? 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입니다. 매수예요? 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바이오 쪽도 그렇고 이 양자 컴퓨터 영역도 사실 좀 덮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사실 시대에 좀 뒤처져 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은 정찰병을 하나 보내서 공부를 계속 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포트에 담고 양자 컴퓨터 영역을 제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 테니까 준비해 오세요. 본인도 공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도 한번 좀 파가지고 왜냐면 좀 덮어놨었는데 다시 좀 열어가지고 양자 컴퓨터랑 바이오 좀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을 좀 다짐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일단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네네네. 양자 컴퓨터요? 시판이 되나요? 양자 컴퓨터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누가 기업에서 사기도 힘들 텐데요, 아직. 판이까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좀 뭘 사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 잘 엿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가져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이재영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자 컴퓨터 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